나 같은 경우는 이제 66년도에 처음 설악산을 왔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 뒤에 이제 끊임없이 설악산을 드나들면서 많은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반면, 설악산은 올 때마다 차츰차츰 상처가 늘어나고 아픔이 커지는 걸 느끼면서 92년도에 이제 설악산으로 옮겨서 들어와 살면서 이제 설악산 환경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차츰차츰 깨달아 갖고 그걸 통해서 환경운동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악산은 어머니를 위한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됐던 거죠. 20대 초에 설악산을 올라갈 때 먼 발치에서 사냥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이게 내 속에서 사냥이 작은 그 모습이 점점점 크게 자란 게 아닌가. 그래서 93년에 설악녹색연합을 창립하고 나서 사냥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됐고, 사냥의 똥, 흔적, 또 사냥을 직접 만나고 하는 그 과정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사냥이라는 존재가 야생에서의 그 당당한 아름다움은 야생에서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존재가 있으므로,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설악산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럼 설악산이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사냥이 오래도록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설악산에서 이제 사냥이라는 존재는 지금 어떤 갈림길에 서 있어요. 갈림길에. 지금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오래도록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함부로 막 하면 멸종되고 말 것이다 하는 이런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이 가고 더욱더 사냥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냥뿐만이 아니라 설악산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들이 설악산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산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관광 붐이 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1년에 340만이 오는 산이 되어버렸잖아요. 설악산의 그 아름다움과 그 자연의 청정성이나 원시성을 자꾸 잃어가는 게 지금은 아름다워서 슬픈 산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설악산은 보통 국립공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알려진 것과 다르게 여러 개의 중첩된 보호구역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설악산이 전체가 문화재라고 알려져 있어요.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이렇게 중첩된 보호구역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중첩되어서 보호를 할 만큼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각 보호구역별로 근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명목과 가치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문화재로만 이야기를 두고 보자면 문화재보호법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칙이 그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다, 유지한다 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대로만 본다면은 설악산이라는 문화재 자체에 케이블카가 들어서서 그 문화재 자체를 훼손한다는 것이 자체가 문화재보호법상 배치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0년부터 3차례 신청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사업은 3차 사업입니다. 오색지구에서 그 끝정봉 밑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노선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1차,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 2013년 각각 신청이 되었었고, 대청봉과 너무 가깝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는 환경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되었었던 그런 경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3차 사업 같은 경우는 대청봉에서 조금 벗어나는 지점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청봉 밑단 지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환경성과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청을 하냐, 아무 대안도 없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 설악산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런 대안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었었던 활동들은 행정 절차 대응. 그러니까 설악산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립공원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 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 대응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었고요. 그래서 2016년 12월 달 정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이끌어냈었던 그런 성과를 저희가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정되는 날에 활동가들이 다 같이 그 회의 장소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렸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정말 밤늦게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했다라는 그런 행정 결정이 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활동가들이 다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2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활동했었던 것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기억이 나서 너무 기뻐서 울었었고 같이 기쁨을 나눴었던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그 당시의 경험이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수건이 너무 커가지고 어떡해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자, 여기서 박수. 나이가 들면 주책이죠. 그래서 모두 다 수고했고 앞으로 이제 설악산이 정말 국립공원다운 국립공원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그 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 애썼고 고맙습니다. 네,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상 이 행정 절차 끝남으로 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끝났다, 취소되었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2016년 4월 달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됐었던 그런 행정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다시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갔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한 것이나 취소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다시 또 행정절차 대응을 저희가 이어나가게 됩니다. 행정절차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에 함께 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었고요. 그 오색 케이블카 예정 노선지에 가서 저희가 식생조사, 멸종위기종 동물상 조사, 경관조사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해서 그 사회에 이 설악산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가 라는 내용으로 알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요. 2019년도 여름 즈음에 환경평가 절차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저희가 이끌어내게 되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취소시켰었던 것만큼 굉장히 기뻤었고 다시 또 이제 케이블카 사업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 그런 기대에 차 있었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시 또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서 환경부에서 진행했었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그런 결정도 잘못됐다라는 그런 취지로 재차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었고 다시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런 청구를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사업이 다시 또 시작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2020년 말이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또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녹색연합을 비롯해서 여러 단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평가 절차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절차 대응 활동을 저희가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가장 우리가 보는 게 먼저 보는 게 뭐예요? 풍경이죠, 경치. 케이블카라는 존재는 경관을 해치는 기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저 울산바위 보는데 여기서 저 울산바위까지 케이블카가 있다고 하면 전선이 쭉 뻗어 있고 거기에 곤도라가 매달려서 쭉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저 울산바위가 온전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곳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것, 그게 첫째. 두 번째는 시설을 위한 지주를 계속 박아야 되잖아요. 케이블카들이 이렇게 연결시키려면 그걸 통해서 숲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상부 정점이 5층짜리 건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발 1500m에 설악산 끝천봉 부근에 5층짜리 건물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일대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살던 생명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일인가? 우리가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자연을 살 수 있는가? 자연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가장 필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자연에 대한 예의와 염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바라볼 때 지금처럼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뼈를 묻어야 될 땅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연이고 근데 끊임없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고 염치를 가져야죠. 아, 나는 요 정도면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끝없는 탐욕 속에 빠져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닌가.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삶의 바탕까지도 다 지금 내 스스로 내 무덤을 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정말 떨리죠. 우리 아이들, 손자들이 커서 30대, 40대가 됐을 때 설악산에 올라갔을 때 정말 아무 시설도 없고 자연의 원시성과 청정성이 복원된 그런 산을 통해서 경이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방패.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설악산 그대로!